자, 오늘처럼 큰 불확실성이 크게 겹쳐 있는 날을 최근 들어서 찾아보기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미중 무역 분쟁도 그렇고요. 관세 인상, 옵션 만기일, 다양한 것들이 우리 시장을 좀 짓누르고 있어서 여기에 대한 진단을 좀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한금융투자 김윤서 수석연구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사실 좀 쉽게 여쭤보고 싶으면 미중 무역 협상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라고 여쭤보고 싶긴 하나 저희가 트럼프를 알고 있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참 어떻게 여쭤봐야 되나 고민이 되긴 하는데 어떨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일단 시나리오는 그리고선 대응을 하고 계실 거 아니에요? 어떤 식으로 시나리오를 그리고 계세요? 저희는 사실 낙관적으로 계속해서 생각을 해왔었고 네. 이미 이제 좀 낙관적으로 대응을 했기 때문에 매도 시점을 좀 놓쳤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이제 시장이 충격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럼 이제 지금부터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발생했을 때 하단은 어느 정도가 될 것이고 네네. 또 반대로 최상의 아니면 예상했던 낙관적인 시나리오가 현실화될 경우에는 또 다시 얼마나 반등할 수 있을지 그게 포인트인 것 같은데 일단 최악의 시나리오를 감안했을 때 코스피 지수는 저희는 2050포인트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최악을 2050. 금융위기 당시의 PBR을 네네. 지금 이제 코스피 지수에 대입을 해보면 한 2050포인트 정도가 나오기 네네. 때문에 사실 미중 무역 갈등이 진행되는 동안에 세계 경기가 실제로 타격을 받았고 그렇죠. 여기서 만약에 다시 이게 노딜, 그러니까 뭐 북미 협상처럼 노딜이 나오게 된다면 미국 경기도 추가적인 타격이 불가피합니다. 물론 강도는 제일 약하겠죠. 미중이 싸웠을 때 가장 크게 피해를 보는 건 당연히 중국이고 그렇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중국과 교역 비중이 높은 유로존이나 뭐 우리나라 아시아 수출 국가들, 마지막에 미국이거든요. 근데 이게 잘 안 된다고 하면 여전히 중국이나 뭐 수출 국가들에 대한 피해는 뭐 불보듯 뻔하고 그 이후에 이제 미국도 피해를 받게 되기 때문에 뭐 금융위기에 뭐 필적할 수 있는 최악의 상황까지 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코스피 하단은 이제 2050포인트니까 지금부터 뭐 한 100포인트 정도 이제 하단이 열려 있다라고 보고 있고. 만약에 잘 된다고 가정했을 때는 지수는 다시 최근에 빠진 낙폭을 빠르게 회복을 하면서 다시 2200포인트를 회복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략은 여기서 이제 어떻게 시장을 보느냐, 어떻게 이제 트럼프와 미중 그 결과를 예상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은데 이미 지수가 한 번 정도는 충격을 받은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적인 매도로 대응을 한다기보다는 그래도 여태까지 미중 간에 뭐 이제 공을 들였던 부분이 있고 트럼프의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 뻔한 협상 전략이 이번에도 나오고 있는 걸 수도 있거든요. 뭐 긍정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는. 그래서 뭐 저도 참 안타깝습니다. 제가 뭐 결과를 어떻게 예측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서. 그래서 어쨌든 위아래 밴드 상단과 하단은 그 정도로 열어놓으시고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단계 낙폭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리고 뭐 또 내일 막상 또 좋은 뉴스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지금 레벨에서는 좀 기다려보자라는 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옵션 만기 겹쳤잖아요. 옵션 만기 전망은 어떠세요? 사실 뭐 만기는 일회성이고 추세에 영향을 주는 이슈는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 가지고는 전망을 하지 않고 본질적인 부분, 미중 간의 협상 결과가 어찌됐든 투자자 여러분들께서 전략을 세우실 때 감안해야 되는 본질적인 팩트고 요 만기를 가지고 뭐 이렇게 일회성 수급 요인으로 시장에 대응을 하시는 건 사실 굉장히 높은 변동성에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는 조금 이제 중립적으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 최악의 상황을 코스피 2050 정도로 말씀하셨고 그게 이제 그 수치상으로 봤을 때 금융 위기 상태의 PBR 기준이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럼 지금 그 지수도 뭐 2120이니까 그렇게 높게 크게 차이 안 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결국 이 정도를 지킬 거라면 특히 코스피 시장의 상단에 위치해 있는 이런 경기 민감주 같은 것들 최악의 상황이 지금 나와도 2050이라면 좀 투자를 해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근데 많이 빠져 있다고 해서 무조건 사야 된다라는 거는 조심하셔야 되는 거고요. 많이 빠져 있으면 사실 올라갈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건 맞지만 재료가 있어야겠죠. 많이 빠져 있는 데는 많이 빠져 있을 만한 이유가 있는 거고 그게 지금 이제 미중 협상에 따른 어떤 경기 하강 우려 뭐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수출주들의 실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더 나빠지지 않을 것이다. 미중이 갈등이 봉합이 된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만 얼마나 좋아질 것이고 진짜 중국이
과거만큼 강한 재정 정책을 통해서 투자를 늘리고 뭐 이런 부분들이 가능할지는 사실 조금 아직까지는 불확실성이 있는 상황이고요. 중국의 경기 부양 기조도 과거에는 투자와 생산 중심의 경기 부양 정책이었지만 지금은 이제 바뀌었죠. 소비를 그렇죠. 부양하는 방식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똑같은 수출주라고 해도 정유나 화학 같은 중국 소재, 에너지 업종은 사실상 과거만큼 어떤 강한 중국 레버리지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인 것 같아요. 오히려 그쪽보다는 오히려 중국 소비 부양에 따라서 그 혜택을 볼 수 있는 업종, 그러니까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중국이 경기를 부양하는 방식이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중국 경기 부양에 따른 수혜 섹터가 이제 달라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경기 민감 수출주들보다는 오히려 중국이 좋아진다면 중국 소비와 관련된 주식들 아니면 미중 관계가 잘 해결된 이후에 한중 관계도 잘 해결이 된다면 거기에 따라서 수혜를 볼 수 있는 뭐 컨텐츠나 미디어, 엔터 같은 회사들이 지금 국면에서 중국 경기 회복에 따른 수혜주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수출주, 경기 민감주가 사실 다 똑같은 섹터가 아니고 그렇죠. 개별적으로 다 모멘텀이 다르기 때문에 뭉뚱그려서 접근하기보다는 개별적으로 실적 모멘텀이 있는 세계 경기 회복에 따라 수혜를 볼 수 있는 섹터 중심으로 압축하는 게 필요할 것 같고 그렇게 봤을 때는 일단 반도체, 미중이 싸워서 가장 많이 피해를 본 섹터가 바로 반도체 섹터고 그거 외에 개별적으로 뭐 조선이나 기계 같은 개별 수주 모멘텀이 있는 이런 쪽으로 접근을 지금 하시는 전략이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이게 워낙 옛날부터 저희가 그 애널리스트 분들이나 이렇게 연구원 분들에게 경기 민감주가 좋아요? 아니면 뭐 그런 식으로 질문을 하다 보니까 요즘에도 그렇게 질문을 드리고 있긴 한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진짜 수출 경기 민감주 이런 종목들도 다들 이제 업종별로 지금 성격이 다 다르고 상황이 다 다르게 처해 있기 때문에 말씀하셨던 대로 진짜 수주 모멘텀이 있거나 아니면 중국의 내수와 관련된 모멘텀이 있거나 이런 쪽으로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그 대북의 인도적 지원에 대해서 그 언급이 나오다 보니까 그 경협주들이 요즘에 또 오르고 있는데 어떨까요? 사실 경협주에 대해서 여쭤보는 이유는 지금 이걸로 돈 벌 수 있을까요? 보다는 좀 고점에 들어가신 투자자분들이 많이 있어서 좀 손해를 만회해 볼 수 있을까요?의 질문이 되게 많거든요. 좋은 거 먼저 말씀을 드리면 굉장히 이제 작년부터 해서 과열이었었죠. 대북주들이 하나같이 이익에 대한 실체 없이 어떤 기대감과 수급만 가지고 엄청난 시세를 냈었는데 최근에 다시 확인을 해보니까 대북주들의 수급이 거의 완전히 지금 비어있는 그러니까 과열 정도가 작년 4월 달이 100이라고 봤을 때 지금은 뭐 10 언더 그만큼 이제 10분의 1도 안 돼요? 그만큼 이제 굉장히 수급이 깨끗해진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만에 하나 좋은 뉴스가 나온다면 굉장히 탄력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수급적으로는 준비가 깔끔하게 끝난 상태입니다. 재료가 되겠죠, 문제는. 그렇죠. 근데 뭐 미중 마찬가지겠지만 북미 역시 지난번에 노딜이 나온 이후에 이건 전망 영역에서 벗어났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미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어쨌든 이게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면 뭐 한 번 정도는 그 손실을 만회할 수 있는 기회가 하반기에 저희는 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일단 북한에서는 연내에 추가 협상을 요구해 놓은 상태고 트럼프 입장에서도 지금 지지율이 최근에 올라오고 있긴 하지만 내년도에 뭔가 이 재선을 하기 위한 필승 카드가 하나는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올해 말부터 엄청 달려야죠. 실제로 2018년도 중간 선거에서 트럼프를 당선하게 했던 러스트벨트 지역을 다시 민주당한테 주지사랑 상원에서 완전히 다시 뺏긴 상황이거든요. 그쪽에 대한 표 그리고 그 외에 잃어버린 표를 다시 뭔가 만회를 하려면 이 북한과의 협상이 굉장히 중요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감안했을 때 하반기에 한 번 정도 다시 3차 협상과 어떤 제재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부각이 된다면 한 번 정도는 주식을 매도할 수 있는 지금 이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기회가 오지 않을까 조금 더 기다리는 게 시간이 약이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환율, 그러니까 외환 시장 얘기까지 해서 마무리를 지을게요. 오늘 시장도 0.8%나 올랐습니다. 지금 9원 30전 가까이 오르고 있어요. 이렇게 큰 변동성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 사실 그 김윤서 연구원이 그 달러 강세 변곡점이 좀 임박했다. 그러면 달러 원 환율의 또 상승도 이제 좀 제한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의견을 좀 내비치셨다고 리포트를 통해서. 그 당시 근거와 함께 그 지금은 어떻게 보시는 좀
궁금한데. 이제 일단 낸 시점 대비해서 지금 제가 잘못 봤죠. 네. 잘못 본 이유는 미중 협상에 대해서 너무 낙관적으로 생각했기 네네. 때문이고요. 반대로 미중 협상이 잘 풀린다면 그 협상 테이블에 위안화 절상에 대한 네네. 부분이 있고 중국 내부에서도 지금 수입 물가, 오늘 물가 지표가 나왔지만 필수 수입 물가, 뭐 돼지나 쌀 네. 같은 굉장히 많이 먹는 네. 물가가 오르고 있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중국이 소비를 부양하려고 하는데 이 필수 소비재들의 가격이 올라가게 네. 되면 국민들의 실질 소비 여력은 떨어지게 그렇죠. 되겠죠. 네. 소비 부양 효과가 희석되는 네네.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국가 차원에서 조금 희석시켜 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수입 물가 상승을 억제시키려면 자국 통화인 위안화를 조금 절상을 시켜 그렇죠. 주는 게 네네. 편안하겠죠. 네. 그리고 미국 역시 그 부분을 원하고 있고 그래서 네. 그런 부분들이 현실화됐을 때 달러 약세와 더불어서 위안화 절상, 그다음에 원달러 환율도 하락하는 그런 그림을 예상을 했는데 네. 이 미중 협상이 지금 틀어지면서 네. 조금 이제 지연되고 오히려 반대로 달러 강세와 그다음에 원화, 위안화가 동반 약세를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마찬가지로 이게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지만 그렇죠. 미중 네. 협상 결과가 그만큼 중요하고 네. 주식뿐만이 아니라 외환시장 전반에 굉장히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재밌긴 한데 시간도 거의 다 되기도 했고 사실 오늘 밤에 나올 이야기가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정말 이야기는 제약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혹시 기회가 되신다면 뭐 결과 나오고 나서 다시 한번 좀 모셔도 될까요? 네, 뭐 결과가 확인된 뒤에 저희도 저희 네. 하우스 뷰에 대한 수정이 필요하다면 네. 그 수정한 또 하우스 뷰로 추가적으로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작가님한테 얘기해서 연락드리라고 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 클로즈업은 신한금융투자 김윤서 수석 연구원과 함께했고요. 저희 탐나는 주식 2PM도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